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리더십 시리즈 벌써 한 5번째인 것 같네요. 주제가. 네. 네,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주제가 되어 오고 있는 키워드인데 리더 행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논문이 네. 아주 잘 정리된 게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좀 개념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꽤 리더들이 많이 네. 알고 있을 텐데 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고 심리적 안정이 높아질까? 뭐 측정을 하고 그 네. 수준을 알아보는 것까지 하고 근데 어떻게 이걸 늘려나가지? 네. 라고 했을 때는 좀 덜 다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데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네. 증진할까요? 라고 하는데 리더 행동 때문에 이게 증진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조직에서 말 못할 사정들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 실제로는 높지 않다. 높이는 데는 네.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그걸 명쾌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저는 읽으면서 진짜 이렇게 행동하면 심리적 안정감 높겠다. 되게 공감하면서 네. 좀 봤던 것 같아서 네.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실제 조직의 리더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좀 일치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어떤 이 논문의 논문이지? 제목을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진아? 네. Psychological Safety in Interdisciplinary Teams. 네. 네. 그리고 뒤에 부제가 How Leadership Behaviors Empower Te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연구팀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맞아요. 연구팀이, 근데 학제적 연구팀이다, 이런 거죠. 음. 그러니까 전공이 다 다른 연구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의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에 대한 연구를 한 거고요. 근데 거기서 리더십 비헤이비어가 어떻게 팀을 인파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파워먼트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리더의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느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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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스텔라. 네. 스텔라는 읽으시면서 우선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우선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 논문이 참 좋았어요. 첫 오. 번째는 이 논문이 게재된 게 2026년도 올해 게재된 뜨거워. 논문이어서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최신의 연구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네. 잘 담은 논문이겠다라는 생각에 가장 최신의 것을 쿠퍼가 전달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고요. 만족스러웠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치 우리 회사를 홍보해 주는 것 같은 논문 아니었어요? 그럼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네. 들더라고요. 이 논문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의미, 정의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맞아요.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리더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걸까? 그 예시가 뭘까? 이거를 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 예시가 많이 구체적으로 잘 맞아요.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 알아요? 박사님들이 박사 학위 과정을 할 때 교수님들한테 맨날 듣는 이야기가 그거래요. 선행 변수, 원인 변수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 이제 박사생 따위가 감히 선행 변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매개 변수나 뭐 조절 변수나 이런 거 찾아서 합니다. 네.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이제 그 축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다가 맡겨놓고 그 중간에 조절 뭐에 변수나. 의해서 좀 이렇게 좌지우지 네. 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정도를 이제 연구 주제로 삼아라. 그래야 너가 학위를 마칠 수 있다. 교수님이 만류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앞에 걸 찾은 논문이에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퍼실테이션을 하거나 회사에서 교육하는 건 사실은 다 선행 요인을 찾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리더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하는 선행 요인이 회사에 바람직한 결과를 낼 거예요. 이런 뜻이거든요, 실은. 네. 그래서 사실 선행 요인을 연구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박사생들에게는 우선 박사 받고 나서 해. 그렇게들 많이 추천을 하시죠, 교수님들이. 네, 네. 저는 또 이 논문에서 facilitation이란 단어가 또 직접적으로 몇 번 노출이 되더라고요. 제가 세봤죠. 그래요? 저는 못 세봤는데 세볼까 하다가 몇 개 나왔어요. 6개. 네. 그래서 확실히 이 심리적 안정감에 있어서 리더의 facilitation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것도 우리가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네. 대놓고 6번 대놓고 아주 6번. 진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아니, 그럴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앞에서 퍼실테이티브한 리더가 되지 않고서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퍼실테이션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네. 근데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서론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론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이분들이 우리도 연구할 때 협업했어. 다학제 네, 팀에서도 왜냐면 다학제 팀이니까 그럴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회사에서 서로 업무가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서 뭐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견과 미숙한 팀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소통을 훼손하는 일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뛰어넘는 리더십 역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걸 극복하려면 저절로 되면 좋겠지만 저절로 되면 뭐 누가 문제 삼겠어요, 그죠? 네. 이슈가 되지도 않을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풀어가고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런 리더들한테 되게 중요한 게 심리적 안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네.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네. 네, 이 연구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고, 심리적 안정감의 정의를 한 번 더 짚고 있거든요. 네. 에이미 에드먼스는. 이거 한번 쿠가. 네, 네. 팀이 대인 관계에서 위험을 감수해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죠. 하지만 해야지 라고 도전하고 발언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네. 이것이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그런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그때 구성원들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네. 그러더라도 질문을 하고 네. 또 자기가 그걸 감수하는 취약성, vulnerability가 생겨나고,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현상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어떠세요? 진화는 지금 안전하신가요? 여기 논문에도 뒤에 나오는데, 심리적 안정감이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더 높을 수 있고 낮을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니까, 저도 되게 높은 경우가 있고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방에 네. 파악이 되죠. 네.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외향적인 사람이 성격이 외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냥 바른 말을 하고 남 싫은 소리도 하고 뭐 그냥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놓을 것 같지만, 야,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나 완전히 왕따 당할 것 같은데 라는 기류가 감지되면 바로, 네. 그 사람도 발언 안 하죠.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심리적 불안감이 생겼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보면 내향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말을 덜 하는 편이죠. 네.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 편이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말하는 편이고. 그런데 불안하면 회의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끝날 수 있죠.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성격이 문제야 라거나, 또는 그 사람의 태도를 뭐 소극적이라고 네. 탓하거나 이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퍼실리테이티브한 리더를 만나면 달라질 수 있죠. 굉장히 속에 있는 이야기, 외향형들이 그 건너으면서 이렇게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그 신중하고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말해주는 경우들이 흔히 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걸 성격 탓으로 또는 수 태도 없다. 탓으로만 돌릴 것은 아니다. 네.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맞아요.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 스텔라는 어떠세요? 스텔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아, 스텔라가 장착.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원래 그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고 했는데 스텔라는 어떠세요? 저는 네. 맞아요. 쿠의 말처럼 이제 기질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이제 장착되어 있는 어디서든. 네, 어디서든 근데 이게 사실은 네. 훈련됐어요. 누구로부터? 쿠로부터? 아니. 부모님으로부터. 전부터 부모님으로. 네. 네. 부모님으로부터. 아빠, 엄마로부터 그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안전함이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서 그게 어디서든 마치, 그걸 할 수 성격처럼. 있다. 그래서 그게 회사나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모들이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자녀들의 자식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여차하면 혼내키고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그렇겠네요. 불안하죠. 그럼 그게 똑같이 회사에 와서도 내가 잘못했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속에 쌓이게 되겠죠.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저희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네. 이제 민주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기억이 처음 나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부터 의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를 계속. 네. 그리고 극장에 이제 스탠딩 극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가서도 너는 키가 작아서 앞에 공연이 안 보이는데 왜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가고 싶다라는 말을 의사를 못하냐. 표현하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서 봐도 되나요? 했더니 그럼 다음부터 그런 걸 원하면 너가 먼저 얘기해도 괜찮아 라고 해서 이제 앞에 가서 막 보고 그렇게 했었죠. 지금 그러네요. 이게 여기 논문에 네네. 나온 리더의 행동을 그대로 지금 맞아요. 네, 현실을 말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논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뢰는 리더가 개별화된 관심과 존중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자녀를 되게 존중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그쵸.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들어주리라. 그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자신의 강점을 말한다든지 또는 필요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청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부모에게.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신뢰와 규범을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래도 되는 거야? 나 정말 말해도 될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신호를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보냄으로 해서 역시 또 스텔라의 이런 성향이나 어떤 습관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딱 연결되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쿠퍼가 3번째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조직인데 네. 첫 번째 조직, 두 번째 조직, 세 번째 조직, 3개 조직을 모두 보면은 우리 쿠퍼는 그런 환경 조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 논문에서 보면 그 2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할 수 있는 건 방금 쿠가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물어봐 주기. 혹시 어떤 의견이 있나요? 지금 뭐 이제 미처 표현하지 못한 게 있나요? 물어봐 주기. 그리고 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건 그러한 의견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챗을 따로 보낼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이제 톡을 이렇게 나눈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 쿠퍼에서는 일하는 방식이나 흐름을 보면 그런 게 항상 열려 있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풍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의 그런 표현 2가지가 다 잘 갖추어져 있는 심리적 안정감의 토양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이 논문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발견한 것 같아요. 네. 혹시 진아는 어때요? 저도 이전의 직장들에 비하면 확실히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높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냥 그저 말을 하는가 보다라고 이제 물론 직지신공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가?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 같은 걸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떤 때는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는 뭐 이렇게 되더라. 그런 어떤 변화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들려주시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더 수긍하시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우선은 질문을 확실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의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질문에 맞게 나의 의견을 좀 꺼내고 그렇게 꺼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로 좀 다뤄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들 해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기 의견을 내는 거에 있어서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네, 좀 습관이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리고 말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계속 하려던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죠. 스텔라가 물었는데. 네. 그런 거 이게 확실히 질문을 많이 한다. 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좀 물어봐 주는 것.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훨씬 많다.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제 발언하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여전히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질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또 네, 지금 네. 이제 잘 듣더라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네.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을 또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잘못 말했나 보다 하고 발언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거 뭔가 계속해서 하게 하는 힘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여기서도 나왔었는데 그 리더가 구성원이 우선 리더랑 개인적인 신뢰가 생겨야 그 다음에 이 동료들하고의 신뢰가 생긴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나오거든요. 네. 먼저는 리더와 개인적인 신뢰가 생성된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우선 개별적으로 좀 신뢰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회의에서 여럿이 있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그 네. 스텔라와 그 진아는 처음 그런 개별적인 관계에 어느 정도의 특별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나지 않고 이제 진이 만났었으니까 거기서 뭔가 신뢰가 생겼을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스텔라가 우리 회사에 교육생으로 왔었지만 뭐 몇 차례 제가 직접 우리 회사에 혹시 오실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에 뭐 쿠가 나를 좋게 생각하나 보다 그런 이제 착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착각. 긍정회로 이장된 신뢰. 이미 나에게 빠졌고 나를 원하는군 이러면서 이제 그렇지. 긍정회로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그렇게 나를 뭐 믿고 나를 뭔가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에 오게 했다면, 그리고 그것에 내가 동의를 했다면 회의에서 내가 좀 편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여를 해야지, 뭐 이런 걸로 작동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맞아요, 진아도 맞아요. 뭐 물론 제가 우리 회사에 오기 전에 미리 만나서 접촉해서 이런저런 사정을 물어보고 하면서 저 사람이 CEO인데 내가 뭐 가도 되겠나 이런 생각들을 속으로 하면서 뭔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뭐 한번 와볼까 하는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얘기인 거죠, 이 논문에서 네, 말하는 앞에 네, 맞습니다. 먼저 신뢰가 필요하다 그 얘기가. 네,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리더가 어떻게 심리적 안정감을 일구고 팀 문화를 강화하고 또 북돋우고 지원할 것인가,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리더의 행동 지침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좀 밝혀드리고 싶다. 네, 이게 이제 논문의 취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연구한 방법론이 나오는데 네. 이 방법론이 저한테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현상학적 접근 방식? 현상학 접근 방식은 제가 많이 네. 들어봤죠. 우선은 현상학적 접근 방식을 썼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현상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에포케 리더십이 네. 있는데, 그 에포케 리더십이 뭐냐면 결국은 현상학적으로 조직을 이해하는 리더가 되어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연구에서도 현상학적 접근을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베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치, 그것이 어쨌든 숫자니까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평가의 결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진실일까? 맞아요. 라고 하는 데서의 네. 좀 퀘스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극단적으로는 평가할 때 그냥 좋은 점수 매겨, 우리 팀 평가 안 좋게 나오면
괜히 골치 아파져. 뭐 그럴 수 그런 있죠. 극단적인 그런 뭐 흔치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사례들도 꽤 있었죠. 맞아.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뭐 급여가 올해 뭐 시장 사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급여를 동결시켰어. 근데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진단이 왔어. 화가 1점, 나서 막. 1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정량 조사의 한계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안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한번 얘기를 좀 깊이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식 속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만이 찾아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드러난 것, 이걸 이제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네. 어피어런스, 그 사람에게 뭔가 나타난 것. 그 나타난 것이 뭐 착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걸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면 그 안에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더 실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다. 그게 이제 현상학적 현상학적 접근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거기에 이제 정량 연구를 좀 더 지지하는 사람의 비판은 그거 듣고 네가 해석하잖아. 연구자 네가 해석하잖아. 그거 오염되는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 저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은 그러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조직은 이러네. 심리적 안정감이 이러네. 라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연구자들이 뭐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뭔가 책임을 갖고 하고 또 그 결과를 또 이 잘 피어 리뷰를 통해서 네, 계속 또 분석해서 이게 논문으로 낼지 말지 네.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잘 찾아서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페이지에 지금 쿠가 설명해 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읽으면서 그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서 리더십이랑 멘토링에 대한 이제 많은 경험을 네. 갖고 있는 8명의 시니어 리더를 대상으로 이러한 좋은 팀 문화를 만들어 온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립을 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념보다는 실제 경험, 그래서 어떤 결과가 실제 나타났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3번째 페이지, 4번째 페이지가 막 기대되면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막 읽어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 이번 화에서 안 할 거잖아. 이번 그래서 화에서는 네, 끝까지 결과는 다음 화까지. 편. 네. 다음 주 또 후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재밌었나 보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네. 논문을 찾아서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보겠네. 예. 진아가 또 너무 좋을 제목을 것 딱 같아요. 아까 초기에 읽어줬었잖아요. 그래서 잘 찾아서 논문도 되게 짤막한 내용입니다.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네. 미안하게도 이 연구자의 이름도 아직 말씀을 안 오, 드렸네. 그러네요. 정말 이 연구자가 여러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연구자가 한 명,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분이시네. 명. 일곱 명. 네, 7분이시고 주로 이제 위스콘신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거 하면서 우리가 협업을 하면 더 좋잖아?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연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연구도 여럿이 하는 게 좀 더 깊이 있고 더 놓칠 수 있는 그 이슈들을 다 다룰 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좋잖아. 근데 이 과정 역시 퍼실테이션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 그런 이야기까지 본인들의 이 연구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그 퍼실테이션이나 심리적 안정감과 이렇게 결부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였습니다. 네. 스텔라가 얘기해 준 것처럼 8분의 그 시니어 리더들을 인터뷰를 한 거고요. 연구는 3단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네. 두 번째 이제 질적 인터뷰를 하고 주제별 데이터를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단계에는 이제 합의를 도출해서 연구 결과를
이제 그 권고사항을 뽑아냈다. 네. 네,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실무적으로는 사실은 권고사항이 뭐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인데, 네, 네, 그래서 팀 맵스라는 연구 방법론을 썼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네, 그게 이제 토대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토대, 그 다음에 그 빈자리,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요 부분들을 메우고, 그 다음에 시니어 리더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현상학적 접근으로 네. 주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5가지 행동 주제를 도출했고, 뽑아냈다. 네, 그 각각 5개에서 이제 실제로 훈련에 쓸 수 있는 기술들을 이렇게 쭉 네. 목록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방송을 들으시는 실무자들은 그냥 그것만 쏙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리더십 교육을 할 때 뭘 하면 좋을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여기 네.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 거는 알지만 또 리더로서 내가 어떻게 할 때 그게 높아질까 이 궁금증이 있는 리더분들 꽤 계실 건데 네. 이번 논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들으시면 네. 아, 어떤 건 내가 잘하고 있고 어떤 건 내가 좀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인 그 5가지 카테고리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는 궁금하시죠, 여러분? 다음 편을 안 들으시면 안 되게 저희가 뭐 직접 읽으시면 됩니다만 들으시는 게 훨씬 시간을 절약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이 방송이 주는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치죠. 네, 그러면 오늘 심리적 안정감을 주제로 한 논문 선택, 그리고 그동안의 심리적 안정감의 측정 도구, 그 다음에 그것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정리를 해준 논문, 네. 2화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편에서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 한번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